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오늘 검찰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제22부 심리로 열린 박근혜 전 대통령 공판에서 구속 기한을 연장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오는 10월 16일 자정이 되면은 6개월간의 구속 기한이 끝나므로 석방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이제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려면은 추가 영장이 발부돼야 되는데, 최초에 영장 발부할 때 빠졌던 SK와 롯데 관련 뇌물 혐의를 적용을 해가지고 또 새로 영장을 발부해달라는 그런 뜻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유영하 변호사는 구속영장은 수사 필요성에 따라서 발부되는데 이미 재판 단계에서 심리가 거의 끝나가고 있는데 왜 추가 영장이 필요하느냐, 이렇게 주장을 했고, 재판부에서는 추석 이후 열리는 재판에서 추가 구속 여부에 대한 의견 진술을 진행하겠다라고 함으로써 판단을 미루었습니다. 근대 형사법의 대원칙이 몇 개가 있습니다. 이것은 1215년 마그나 카르타에서 적힌 것이 사람을 구속할 때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야 된다. 즉 영장 심사가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에 반영된 것은 불구속 수사가 원칙이다. 다만 구속을 할 경우에는 이런 경우에 해당한다. 도망갈 염려가 있다든지, 주거가 부정하다든지, 정해져 있지 않다든지, 그리고 증거인멸의 혐의가 있다. 위험이 있다. 여기에 플러스 형사 피고인은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한다. 이것을 다 합치면은 박근혜 전 대통령을 구속 재판하고, 더구나 이 재판이 보통 재판입니다. 일주일에 4번, 한 번 하면 한 10시간씩 이렇게 계속되는 이런 강행군의 재판을 했습니다. 이게 다 정상적인 재판 수사 절차와는 너무나 동떨어집니다. 그러면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의 대원칙이 배제되어야 하느냐? 그러면은 이분이 무슨 역적죄를 저질렀느냐 하는 의문이 생기는 것입니다. 왜 다른 형사 피고인, 간첩 혐의자까지도 포함해가지고 인권을 극진하게 보장하는데 왜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는 이런 식의 재판을 하느냐? 이러니까 이게 인민재판이라든지 혁명재판이라든지 이런 비판이 박근혜 전 대통령 지지자들로부터 쏟아지고 있는 게 아닌가 판단이 됩니다. 자, 그런데 6개월 동안 이 재판을 했는데 아직도 부족하니까 또 추가로 구속기한을 연장해가지고 또 굳이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을 해야 되겠다고 하면 이때부터는 이것은 정치보복적 성격을 띱니다. 정치보복. 조선조 때 사화에 걸려가지고 사약을 받는 피고인으로 전락한 사람을 이런 식으로 대우했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대한민국은 조선조가 아닙니다. 법이 살아 있어야 합니다. 법이. 자, 앞으로 판사가 어떤 판결을 내릴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만약 말이죠,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기한이 연장이 된다고 하면은 오는 11월 14일 박정희 대통령 탄생 100주년 그 생일을 그 따님이 옥중에서 맞아야 합니다. 옥중에서 맞아야 합니다. 박정희 대통령 최소한의 희생으로 최단 시간에 최대 업적을 남긴 위대한 근대화 혁명가입니다. 오늘 대한민국에 사는 분으로 박정희 대통령의 덕을 보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대한민국은 지금 GDP, 국내 총생산 규모로 세계에서 13번째입니다. 수출이 세계에서 5번째입니다. 그리고 평균 수명이 최장수국에 해당합니다. 특히 이 평균 수명이 남녀 공이 최장수국에 해당하게 된 것은 박정희 대통령이
가난을 물리치고 굶어 죽는 사람을 없게 만들고 플러스 1977년 중화공업을 한참 벌려놓은 그 상황에서도 의료보험을 도입한 덕분입니다. 그래서 한국의 의료보험은 그 뒤에 발전해가지고 모든 국민들이 다 혜택을 받도록 되고 의료비가 싸고 그리고 한국의 의료기술이 뛰어나고 해서 그 덕분에 평균 수명이 늘었다고 보면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박정희 대통령 동상을 군데군데 만들고 이 100주년 기념일은 국민 전체가 경축해 주어야 할 사안 아닙니까? 설사 그 따님이 감옥에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연좌제를 적용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딸의 잘못을 아버지한테 씌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작년에 기념우표를 만들겠다고 결정했던 우정사업본부가 정권이 바뀌었다고 해가지고 납득할 수 없는 이유를 대가지고 취소시켜 버렸습니다. 취소. 이것은 한민족에 대해서 스스로 침을 뱉는 거 아니겠습니까? 침을 뱉는 게. 문화대혁명을 일으키고 대약진 운동을 일으켜서 수천만 명을 굶겨 죽이고 때려 죽인 모택동을 등소평이 어떻게 대우했습니까? 잘한 게 7이고 못한 게 3이다. 그러니까 모택동을 역사 속에서 지워서는 안 되고 개선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오늘 그 뒤에 중국의 개혁 개방이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때 만약 등소평이 모택동을 격화했다면은 공산당이 분열이 생겨서 정치가 안정되지 못하므로 경제 발전은 불가능했습니다. 작년에 12월 12일자 영국 주간지 이코노미스트에 청와대의 딸이라는 제목의 아주 문학적인 칼럼 하나가 실렸습니다. 이 칼럼은 박근혜 대통령의 몰락은 심파극과 코미디적 요소가 결합됐는데 어떻게 보면 그리스 비극 같기도 하다 이렇게 썼습니다. 그런데 그리스 비극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 부족한 게 있다고 했어요. 그게 관중의 연민이다. The pity of the audience. 관중이 연민의 정이 없으니까 이것은 그리스 비극의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건 무슨 뜻이냐 하면은 한국의 언론과 정치 그리고 국민들조차도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동정심이 별로 없다. 동정심이 별로 없다. 이런 뜻입니다. 이 칼럼의 마지막 문장이 이렇습니다. 부모의 사진들과 유품들에 둘러싸여 살면서 그녀는 젊은 시절의 외로움에서 벗어나 인격적으로 성숙할 수가 없었을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으로 해서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고 오래 살게 된 우리 한국인들이 그 따님에 대해서 이렇게 모질게 할 수 있느냐. 더구나 100주년 기념일이 다가오는데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박정희 전 대통령의 성품을 좀 짐작케 하는 글을 하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은 산농공상의 신분 질서를 바꿔야 한다는 이야기를 자주 했습니다. 산농공상. 그때 사자는 주로 기자, 검사, 판사, 교수, 지식인들을 말했습니다. 그분은 상공농사로 바꿔야 한다. 무역하는 사람을 가장 무대하고 그 다음에 공업, 즉 기업하는 사람, 그 다음에 농사, 사, 기자, 판사, 검사, 정치인, 교수 이들의 영향력은 줄여야 한다. 이게 근대화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에 그러니까 그런 걸 연설로서 표현할 때 항상 이분은 군인, 기업인, 기술자 그리고 학생 여러분 이런 순서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사자 과거의 양반, 조선조는 양반이고 오늘날에 와서는 사법시험, 행정고시 시험 치고 기자고시 친 이
기자, 검사, 판사, 검사, 지식인들을 경멸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 그 경멸에 대한 보복을 기자, 검사, 판사, 정치인, 귀족 노조로부터 지금 따님이 당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한편 박정희 대통령이 아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군인, 기업인, 과학기술자, 그리고 특히 서민, 농민, 노동자들이었습니다. 노동자. 지금부터 읽어드릴 그런 상공부 장관을 지내고 나중에 국무총리도 지내신 박충훈 선생이 1999년 산업자원부가 펴낸 남기고 싶은 이야기들 중에서 회고담을 기록한 부분입니다. 지금부터 읽는 것은 박충훈 전 국무총리의 수기입니다. 수기. 이것은 좀 감상적이라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너무나 인상 깊었기에 적어본다. 우리나라 젊은이들은 타고난 손재주도 물론 대단하지만 배우겠다는 향학열 또한 세계 제1이라 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날짜가 확실치 않은데 어느 날 구로공단 작업장에서 있었던 이야기다. 박정희 대통령은 몇 사람의 수행원들과 함께 공장을 둘러보는 과정에서 19살 된 소녀가 제 옆에 대통령이 와 있는 것도 모른 채 일하고 있었는데 대통령께서는 바쁘게 놀리고 있는 소녀의 손을 내려다 보다가 덥석 그 소녀의 손을 잡고 너의 소원이 뭐냐고 물었다. 응급결에 대통령에게 손목을 잡힌 소녀는 어리둥절했다기보다는 무슨 잘못이라도 저지른 것 아닌가 해서 겁에 질렸을 게 당연한 일이다. 대통령은 가볍게 떨고 있는 소녀에게 재차 너의 소원이 뭐냐고 물었다. 주위에 있던 수행원들이 그 소녀에게 안심하고 너의 소원을 말해보라 했다. 그제서야 소녀는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다른 또래의 아이들과 같이 교복 한번 입어보고 싶습니다는 대답이었다. 순간이었지만 분위기가 숙연해졌다. 박 대통령은 군인이면서 다정다감한 데가 있었다. 내가 목격하지는 않았지만 틀림없이 대통령의 눈에는 눈물이 핑 돌았을 것이다. 박 대통령은 그 자리에서 엄명을 내렸다. 그 엄명은 지체 없이 시행되었다. 공단에서 일하는 아이들이 원한다면 어떤 법을 고치고 또 절차를 바꾸어서라도 학교 다니는 다른 아이들과 똑같은 기회를 주도록 하라는 명령이었다. 야근을 마치고 다닐 수 있는 학교와 어떤 졸업장과도 구별되지 않는 똑같은 졸업장을 주도록 하라 엄명했다. 며칠이 지난 후 그 소녀가 아무도 보지 않는 밤길이었지만 교복 입고 가방 들고 학교에 나갔을 때의 심정은 조금처럼 상상하기 어려운 감격이요 드라마였을 것이다. 그 소녀가 얼마큼 열심히 공부했을 것이며 직장에서도 얼마나 헌신적으로 일했을 것인가는 말할 나위가 없는 것이다. 또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1972년 노동청을 연두 순시한 자리에서 박정희 대통령은 이렇게 연두수시 소감을 논평을 하면서 이렇게 당부를 합니다. 이 노동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작년에 구로동 어느 수출공단에 갔을 때입니다. 아주 정밀한 기계를 취급하는 직공인데 그렇다면 그게 상당히 조명시설이 잘 돼 있고 그 아주 정밀하고도 작은 이런 것을 들여다보고 작업하기 때문에 시력이 대단히 필요하기 쉽고 또 어두우면 아주 작업에 지장이 많고 가보면 저쪽 한쪽 구석에서 컴컴한 거기서 일하는데 불은 여기서 거꾸로 뒤에서 비치는 이런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현장에서도 지적을 했지만 한 가지 간단한 예지만 그 정도라도 거기에 기업주라든지 책임자가 다닐 때 여기는 이런 작업을 하는 어떤 사람한테는 좀 더 전기를 하나 따로 더 달아준다든지 조명을 더 밝게 해준다든지 이런 그 간단한 차관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안 하고 있습니다. 어떤 데 가보면 직공들이 머리가
히피 마냥 이만큼 길게 하고 있는데 왜 자네 머리 안 깎느냐 하면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늦게 일하고 가면은 이발소 갈 시간이 없다. 그런 것은 기업주들이 조금만 신경을 쓰면은 가서 이발하고 오라고 하든지 안 되면은 이발사를 데리고 와서 이발을 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일을 시켜야 능률이 오르고 생산이 늘고 그러지, 그런 정신 안 가진 기업체는 나는 절대 성공 못한다고 봅니다.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을 다 해줄 수는 없겠지만 기업주의 형편으로서는 할 수도 있고 능력 범위에서는 최선을 다해주고 성의를 다한다. 이것으로서 거기 있는 종업원들도 참 이 공장이 내 공장이다, 내 일이다, 그런 생각 밑에서 능률이 오르지 않겠습니까? 자, 이렇게 서민들, 약자를 생각했던 분이 박정희 대통령이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국가와 혁명과 나라는 책에서 이야기했습니다. 자기가 가장 싫어하는 것은 특권층이다. 자신에게는 가난이 스승이다. 나는 서민 속에서 살고 서민 속에서 죽고 싶다. 이런 유언 같은 이야기를 남겼던 분입니다. 그분이 못 사는 사람, 약한 사람에 대한 동정심으로 펼친 정책이었으므로 박정희 대통령의 경제발전 속에서는 소득 분배 또한 세계에서 가장 공정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양극화란 말은 거짓말입니다. 그 따님이 어떻게 보면 대통령의 큰 직무 중에서는 사소한 부분입니다. 사소한 부분에서 실수를 했지만 요새 밝혀지는 것으로서는 중요한 부분에서는 정확한 판단을 했습니다. 사드 배치를 결단하고 무엇보다도 김일성 선전해주는 그 좌편향 교과서를 바꾸고 그리고 한일 군사정보협정을 맺고 하는 등등의 조치는 지금 생각해 보면은 잘한 것 아닙니까? 문재인 정부도 사드 배치 비판하다가 결국 기정사실로 갔습니다. 한일 정보 교류 협정 맺은 것을 무슨 친일 행위처럼 비판을 했지만은 최근에 국방부는 그것을 1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북핵 대응을 하는데 한일 간에 정보 교류가 있어야죠. 욕을 먹어가면서도, 아버지처럼 욕을 먹어가면서도 박근혜 대통령이 안보, 한국 현대사의 수호, 이런 면에서는 잘한 일이 많습니다. 이런 정상도 참작해야죠. 그래서 오는 11월 14일 아버지 생일 100주년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감옥에서 맞도록 해서는 안 된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그렇게 매정한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줘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재판장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